홈페이지 구축 시 고려사항. 보다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주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제를 명확하게 잡는 일은 그 홈페이지 디자인의 80%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예쁘게 만들자는 식의 디자인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홈페이지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 후에 여기에 제작자 혹은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왜 서핑하다 보면요, 확실히 성공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주제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홈페이지,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요, 반드시 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주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방문자 환경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무엇보다도 방문자의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간혹 제작자들을 보면요, 자신의 모니터 해상도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024 곱하기 768의 해상도에 맞춰서 그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홈페이지를요, 방문자는 800에 600 해상도에서 본다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홈페이지의 일부분이 덜 보이게 되거나 혹은 이제 덜 보이게 되니까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방문자 계층의 그 모니터 크기는 얼마이고 해상도는 주로 어떤 해상도를 사용하는가, 이런 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에는 그 다양한 웹브라우저의 사양에 맞춰야 하고요. 또 다른 시스템상에서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홈페이지를 지정해 주어야지 되겠습니다. 같은 HTML에서도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태그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서핑하다 보면요, 그 최첨단 기능을 사용한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홈페이지들은 좀 더 진보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좀 더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요, 그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점이냐면, 최첨단 기능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방문자 컴퓨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방문자 컴퓨터의 환경이요, 혹은 인터넷 환경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만들어 두고도요,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요, 컨텐츠 표현 기술도, 기법도 선택해야지 되겠습니다. 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전송 속도,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개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많은 우리가 이미지들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때 그 큰 이미지를 덩어리채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이것을 나누는 작업을 통해서 작은 이미지로 만든 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무조건 퀄리티가 높은 게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좀 곤란합니다.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크기, 용량과 관계가 있고요. 파일의 용량이 커지게 되면 전송하는 데 있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도 제작 의도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효과적인 내비게이션을 구성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비게이션이란 방문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페이지마다 각 페이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푯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문자가요, 우리가요, 왜 홈페이지 방문하다 보면요, 미아가 된 듯한 기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즉, 어떤 페이지에 갔는데 되돌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혹은 어떠한 페이지에 이동했는데 또 다른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요, 내비게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내비게이션 설계는요, 홈페이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효과적인 내비게이션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업데이트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자주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그런 웹페이지를 보다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모두 이미지로 처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미지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고요. 그 이미지 파일들이 일일이 업로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지요. 또한 그 이미지로 처리하게 되면 로딩 속도도요, 전송하는 속도도 텍스트로 작업했을 때보다 더 많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요, 내용이 자주 업데이트되는 웹페이지는 타이틀 정도만 이미지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텍스트로 처리하는 것이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제작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첫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의 성격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는 그 통일성과 주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홈페이지 전체에 사용된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들의 어떤 통일성 있는 표현은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일성 있는 표현은 방문자로 하여금 사이트를 서핑하는 동안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요, 불필요한 접속 시간이나 접근 단계를 줄여줍니다. 홈페이지의 컨셉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서체라든가 색상, 레이아웃 등의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의 규칙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통일성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통일성이 지나치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자에게 강조할 요소가 있다면 기존 그래픽의 표현 방식, 통일성을 좀 깨더라도 주목성 있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게시판과 이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는 단방향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문자들의 의견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용자들을 온라인상에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Q&A 묻고 답하는 그런 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팅 형식을 띄워도 좋고요. 아니면 유준의 뉴스그룹과 같은 게시판의 형태를 띄워도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등을 마련해서요, 사이트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시판과 이벤트를 활용해서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